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외 동포 여러분들께서도 안녕하시죠? 동국대 향가 만엽집 연구실장 김용혜입니다. 이 영상의 사진은 일출 직전의 아침 노을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북새라고도 부릅니다. 오늘은 사만, 즉 마한 진한 변환이 국호를 풀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가진 뜻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조선이라는 국호가 가진 뜻은 지금은 미약하지만 한낮의 해처럼 크게 해달라, 이러한 뜻을 가진 향언이라고 했습니다. 고조선의 고자는 10대나 입에서 입으로 전하라, 영원하라. 서나벌의 서 역시 영원하라는 뜻이었습니다. 벌은 옆 나라를 정벌하여 큰 나라가 되게 해달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와 벌, 두 글자를 합친 서벌은 크고 영원한 나라가 되게 해주소서, 이러한 뜻을 가진 향언이었습니다. 고조선의 뜻과 서벌의 뜻은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한자는 달리 있었습니다. 이러한 장명법을 일단 고조선 가설이라고 하자고 했습니다. 고대 우리 민족이 만든 국가들의 이름에 고조선 가설을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다 이러할지도 고조선 가설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삼국 유사에 따르면 고조선의 유민들이 한반도 남부에 흩어져 살다가 마한 진한 변환으로 통합되어 갑니다. 오늘의 영상에서는 마한 진한 변환, 즉 고대 사만의 국호에 고조선 가설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 이름이 일관된 논리로 풀린다면, 고조선 가설에 의해서 풀린다면 이 가설은 법칙이 될 것입니다. 먼저 마한이라는 국명에 고조선 가설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마한은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에 있었던 여러 소국들의 연맹체라고 합니다. 한자가 갖는 여러 개의 뜻 중에 고조선 가설에 맞는 뜻이 있는지 찾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크고 영원한 나라로 풀릴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한이라는 이 두 글자가. 마자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때는 서기 기원 직후의 시기였습니다. 모두가 걸어 다녔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 끌고 다니는 수레를 탄 사람이 있었습니다. 왕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고조선 가설의 측면에서 본다면 마한의 마자는 말이 끌고 다니는 수레를 탄 왕으로 보는 게 좋았습니다. 크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왕이 다스릴 정도의 큰 나라가 되게 해달라, 이런 향언으로 풀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고대 삼국시대 우물의 모습입니다. 밑바닥 석축 사이에 물이 솟아나오는 새암이 있을 것입니다. 마한의 한자는 이러한 우물의 난간, 우물난간 한이라는 글자였습니다. 신라 나정의 정이라는 글자도 작은 샘에서 물이 퐁퐁 솟아나오는 새암을 의미했을 것입니다. 옹달샘에는 난간을 만들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이 영상은 현대의 옹달샘입니다. 새암에서 나오는 물이 고였다가 천천히 빨간색 그 홈을 통해서 물이 차츰차츰 흘러서 결국은 강으로까지 내려갈 것입니다. 샘에서 나오는 물은 강이 되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각 단계는 다양한 한자로 표기되고 있었습니다. 우물정자는 새암, 다음으로
한이라는 글자는 우물우물의 난간, 또 그 다음으로 천천서, 선압을 할 때의 천천서는 천천히 흘러가는 개울물을 뜻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지금은 비록 작지만 나중에 큰 강이 되어 굽이치며 영원히 굽이굽이 흐르게 해달라, 이런 뜻의 향언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향언이란 이러한 방식으로 쓰이고 있던 글자였습니다. 마한이라는 이 두 글자를 향언으로 보면은 크고 영원한 나라가 되게 해주소서, 이러한 뜻으로 풀려났습니다. 고조선이라는 세 글자와 서벌이라는 두 글자, 마한이라는 두 글자는 모두 뜻은 같되 글자가 다릅니다. 한반도의 고조선에서 온 유민들은 자신들이 과거 국호에 담아놓았던 국가 이념을 한반도 땅에서 이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은 진안을 풀어보겠습니다. 진안은 지금의 경주 인근 경상북도 지방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진안의 진자는 새벽 진자입니다. 동타오르는 여명의 새벽입니다. 막 동이 타오르는 일출입니다. 지금은 첫 새벽 이른 아침에 곱게 떠오르는 일출의 해처럼 아주 작고 희미하고 잘 보지도 않는 그런 조그만 나라이지만은 이윽고 한낮의 해처럼 큰 나라가 되게 해주소서,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진안의 한이라는 글자는 아까도 금방 설명드렸듯이 우물난간 한입니다. 마한에서 한이 가진 뜻을 설명드렸습니다. 영원한 나라가 되게 해주소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새벽진자 진안은 두 글자를 한꺼번에 해서 풀어보면 크고 영원한 나라가 되게 해주소서, 이러한 뜻을 가진 국호였습니다. 진안이라는 국호가 가진 뜻은 고조선 서라벌 마한이라는 이름이 가진 뜻과 똑같았습니다. 고조선 서라벌 마한이 글자만 다르지 모두 뜻은 같았습니다. 다음은 변안을 풀어보겠습니다. 변안은 경상남도 일대에 있던 소국들의 연맹체였습니다. 변안은 두 가지로 표현됩니다. 하나는 고깔변자 변안이 있고 하나는 법도변자 변안이 있습니다. 앞에 것이 고깔변, 뒤에 것이 법도변, 이런 뜻을 가진 한자입니다. 먼저 고깔변자의 변안을 풀어보겠습니다. 변안의 변은 고깔입니다. 사람의 머리에 쓰는 고깔입니다. 여기서 변이라는 글자는 왕이 쓰던 고깔로 풀이됩니다. 고깔은 당시 왕의 신분을 상징하던 것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의 오리를 보아주십시오. 낙동강 유역에서 발굴된 볕 달린 오리 모양의 토기입니다. 서기 300년대 유물로 추정됩니다. 오리의 볕은 왕이 쓰던 모자일 것입니다. 오리가 볕이 달릴 리가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오리가 되어서 날아갑니다. 다시 말해서 왕이 죽어서 이 오리는 왕이 죽은 영혼의 상징입니다. 그 왕이 죽은 영혼이 오리가 벼슬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 왕의 신분을 상징하던 모자였을 것입니다. 당시 왕은 이러한 모습의 고깔을 쓰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깔변자라는 것은 왕이 다스릴 정도의 큰 나라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왕이 출현하기 이전에는 사로 육촌 촌장이나 김해 국왕 같은 작은 지도자들이 자기 휘하에 얼마간의 무리를 이끌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왕이 출현합니다. 신라는 혁거세가 출현했고 가락은 김수로 왕이 출현합니다. 그때부터 왕이 출현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국안을 통합하고 사로 육촌을 통합하는 큰 나라가 된 것입니다. 왕이 다스릴 정도의 큰 나라가 되게 해주소서, 이런 뜻으로 보아야 했습니다.
다음에 변환의 하나, 법도 변자의 변환을 보겠습니다. 이 변이라는 글자를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법도라고 법으로 나옵니다. 법으로 다스릴 정도의 큰 나라가 바로 법도 변자 변환이었습니다. 사로 육촌의 촌장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금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니 임금을 모셔오자. 그리하여 혁거세를 왕으로 모셨습니다. 혁거세 왕은 법으로 세상을 다스리던 법의 개념을 세상에 도입하던 왕이었던 것입니다. 혁거세의 칭호는 거서간입니다. 이 거자가 법도거입니다. 법도를 도입한 칸, 거서간. 거자는 법도고 서자는 깃들이다 서, 칸은 왕할 때 칸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깃들이게 한 칸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고대 국가에서 왕의 등장은 법치예와 함께 시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변환의 한자는 무엇인가? 우물란간 한, 앞에 두 번이나 설명드렸습니다. 변한 이 두 글자를 함께 풀어보면은 크고 영원한 나라가 되게 해주시라, 이런 뜻을 가진 국호였습니다. 고조선과 선압을 마한, 진한, 변한 모두가 크고 영원하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뜻은 이렇게 같았으나 보시다시피 글자들은 전부 다릅니다. 바로 고조선 가설인 것입니다. 고조선 가설로 만들어진 국호들이었습니다. 조선 말 고종임금이 나라 이름을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바꾸었습니다. 1897년 고종실록의 기록에 우리나라는 사만의 땅이다, 국호를 대한이라고 정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한, 진한, 변환이 사라지면서 우리의 뇌리에서 사라졌던 한이라는 글자가 천년의 침묵 끝에 되살아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고조선 이후 향언 문화를 우리가 의식하지 않았던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쁜이는 예쁘게 자라다오, 돌쇠라는 이름은 돌과 쇳덩이처럼 튼튼하게 자라다오, 이러한 염원을 담아 지은 아이들의 이름이었습니다. 고종임금께서도 나라의 이름을 지으시면서 이러한 향언 문화의 영향하에서 지었기 때문에 대한이라는 이름 뜻에는 고종임금의 무엇인가 뜻이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한의 뜻은 무엇일까요?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대한의 뜻은 특히 한이라는 글자의 뜻은 천년의 어둠에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한이라는 글자는 삼한시대 사람들이 향언을 사용해서 지었었고, 고종임금 역시 향언 문화로서 지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할 때 한 역시 향언으로 풀어야만 할 것입니다. 대한의 뜻은 무엇일까요? 대한의 대자는 큰 대자입니다. 향언으로 이 글자를 본다면은 고종임금도 잘 알았건 몰랐건 향언 문화에 의해서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풀립니다. 지금은 미약하나 큰 나라가 되게 해주소서. 그것이 대자입니다. 한은 큰 강처럼 굽이굽이 영원히 흐르게 해주소서. 대한이요 크고 영원하라, 이러한 뜻이었습니다. 반갑고도 사랑스럽고도 서럽고도 고마운 뜻이었습니다. 대한은 고조선의 국가 이념을 이어받고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크고 영원한 나라가 되게 해달라. 고조선인들의 염원을 우리는 수천 년간 이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자의 뜻은, 나라의 뜻은 고조선과 같다. 그러나 한자는 달리 써야 한다.
대한민국을 고조선 가설로 풀어보면은, 고조선 법칙으로 풀어보면은 대한이요 크고 영원하라, 이러한 향언이었습니다. 김영애 TV는 향가로서 민족사의 진실을 추적하고자 하는 TV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이 계셨습니다. 임천용 구양서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이소영 이성근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대한민국의 뜻을 찾게 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더욱 성실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국호와 함께 반드시 따라다니는 애국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애국가 가사를 보시도록 하시죠. 1절입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한 구절만 보시죠.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크고 영원한 나라가 되게 해달라. 바로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에게 빌고 있는 노래가 됩니다. 애국가는 제천의 노래였습니다. 천지신명에게 소원을 비는 노래를 향가라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애국가는 천지신명에게 소원을 비는 노래였습니다. 기도하는 노래였습니다. 향가라는 것은 향가의 3대 본질이 있습니다. 노랫말이 있어야 하고 보언이 있어야 하고 청언이 있어야 합니다. 노랫말은 여러분도 금방 아시겠지만 애국가의 가사에 해당합니다. 청언이 무엇이겠습니까? 뭘 비는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만세는 만년을 가달라,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청언, 바로 청언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보언이라는 뭐냐? 연기자들에게 어떤 적절한 행동을 하게 하는 게 보언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이 앞에 보면은 좌측 맨 위에 왼 좌측에 보면은 보통 빠르게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바로 어떻게 부르라, 이러한 지시어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보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향가에는 고유명사법이라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노래 가사에 나오는 고유명사를 풀어보면은 향가의 제작 의도를 알 수 있다. 그래서 대한이라는 이름을, 대한이라는 한자를 고유명사법, 한자의 뜻으로 풀어보면은 애국가의 작품 의도가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이 애국가의 작품 의도는 크고 영원한 나라가 되게 해달라, 이것과 직바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애국가는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 스스로가 수천 년 고조선에서부터 이어온 향가 문화에 의해서 우리는 이렇게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계속 이어오고 있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고조선의 이상입니다. 고조선의 국가 이념이 대한민국 국호에 담겨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민족 마음의 고향 고조선의 국가 이념이 오늘날까지 줄기차게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께 대한민국의 뜻을 알려드릴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는 부여, 호구려, 백제, 가락의 국호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놀라운 뜻이 나옵니다. 구독과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